그래서 오늘은 좀 복습을 좀 하고 저번 시간에 이어서 한번 수업을 진도를 좀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그 Node.js에 대해서 복습 좀 합시다. 복습. 복습하는데 1시간 가지 않을까 싶어요. 저번 시간에 혹시라도 이해 안 된 부분이 있더라도 지금 이 시간에 좀 다들 이해하면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저희 그 input 태그에서 이제 입력한 값을 이제 버튼을 여러분 이렇게 눌렀을 때 버튼을 클릭했을 때 이렇게 서버 콘솔 창에 찍히는 거, 서버가 호출되는 거 확인했으니까 혹시 이거 안 되시는 분 계세요? 버튼 클릭했을 때 이 서버 호출 안 되시는 분? 자, 다 되죠? 이제 각 보내는 거 한번 해볼 거예요. 지금 보면 저희가 이 버튼을 클릭을 하면 여러분 이렇게 해서 동글뱅이 돌잖아. 제가 아까 이 동글뱅이가 도는 이유는 응답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응답을 뭔가 해주겠지 하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 동글뱅이가 돈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자, 그럼 이거 한번 해봅시다. 자, ex02.js에다가 그냥 아무런 응답도 하진 않지만 그냥 응답을 했다라고 하고 response.end라고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response.end ex02.js예요. ex02.js에 이 서버 페이지 호출을 하면 그냥 응답을 아무것도 없지만 끊어버리는 거야. 우선에 우리가 확인할 게 있어서. 자, 이렇게 하고 여러분 지금 서버 수정됐죠? 수정됐으니까 터미널 중지시켰다가 그리고 다시 한번 실행할게요. 자, 다시 실행을 하고 자, 그 다음에 클릭을 하면은 딱 이 페이지로 넘어오는 거지. 이제 비어있는 회색 페이지로. 자, 근데 여러분 주의할 사항 두 가지. ex02.js 저장해야 돼요. Ctrl S 저장하고 난 뒤에 다시 서버 실행시켜야 돼. 꼭 저장 안 하고 실행시키면 여러분 그 전이랑 똑같이 실행돼요. 저장하고 실행하시고. 우리 찬주씨 팀 QR 되는지 한번 확인해주세요. 찬주씨. 아, 2번이야. 알았어. 자, 여기까지 확인하신 분들, 되신 분들은 여러분 ex02.html 켜가지고 여기에다가 1, 2, 3 입력하고 두 번째에다가 또 1, 2, 3 입력해서 버튼 한번 클릭해 볼게요. 여기다 값 입력한 다음에 버튼 클릭하는 거야. 자, 그리고 어디를 보시냐면 URL 한번 봐보세요. URL 보면 좀 이상한 거 있죠? 버튼 클릭하고 여러분 URL 봐야 돼. 버튼 클릭하고. 아직도 동글뱅이가 돌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저장이 안 된 거야. 서버를 저장하고 나서 중지시키고 다시 실행해야 돼요, 여러분. 서버 중지하고 다시 실행해야 돼요. 혹시 이렇게 안 나오시는 분 얘기해 주세요. URL 창 확인해야 돼요, URL 창. 물음표가 떠요. 이렇게 뒤에 입력한 값 안 나오나요? 이걸 봐야 돼, 이걸 여러분. 입력한 값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얘를 확인해야 돼요. 자, 여러분 보면 URL 창을 잘 보면 저희가 입력한 값이 서버로 어디를 통해서 전달이 되냐면 이렇게 URL 창을 통해서 전달이 돼요. URL 창을 통해서. 그러면 저희는 이 URL 값을 가져와 가지고 사용자가 입력한 값, 즉 num1 값이랑 이 num2 값을 서버 페이지에서 가져만 오면 돼. URL을 통해서 사용자가 입력한 값이 넘어오니까. 그럼 우리 서버 페이지의 코드를 어떤 코드를 짜줘야 되냐면 URL에 있는 사용자가 입력한 num1과 num2를 가져오겠다라는 코드를 짜줘야 돼. 코드를 URL에 있는 거 지금 확인했죠, 저희. 자, 그럼 확인해 봅시다. 자, 그럼 서버 페이지에서 가장 처음에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중요해요. URL 값을 분석할 수 있는 모듈을 가져와야 돼. 모듈을. URL 값을 분석할 수 있는 모듈을 가지고 와야 한다는 거지. 자, 그럼 그 모듈 중에 어떤 모듈이 있냐면 자, require 할게요. require. 자, require에서 모듈 중에 URL이라는 모듈이 있어. URL이라는 모듈이 있고, 자, 이 모듈을 가져와서
여기 앞에다가 자, 콘스트 URL이라고 이렇게 입력합니다. URL이라고 입력하고 자, 그럼 이 URL이라는 모듈을 이용해가지고 저희가 이 URL을 통해서 넘어온 얘를 이제 가져오는 걸 한번 해볼 건데 자, 봅시다. 자, 어떻게 하냐면 자, 밑에다가 콘솔 창 하나만 찍어 볼게요. 자, 콘솔 창에 콘솔.로그 로고 해가지고 먼저 우리가 이 뒤에 있는 얘를 가져오려면 첫 번째 해야 되는 거는 이 전체 URL 값을 다 가져온 다음에 그 다음에 딱 이 물음표부터 시작된 사용자가 입력한 값 얘들을 빼내오는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자, 그럼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건 현재 이 서버로 넘어오는 이 전체 URL을 가져오는 걸 먼저 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 전체 URL에서 사용자가 입력한 값만 딱 빼놔야 된다는 거지. 자, 그거 한번 해볼게요. 그럼 전체 URL을 가져올 때는 어떻게 하냐면 자, 리퀘스트가 가지고 있는 기능 중에 여러분 URL이라는 기능이 이미 있어. 자, 여기서 여러분들 많이 헷갈리는 거 선생님 그러면 저희가 모듈로 가져온 이 URL과 이 URL은 다른 건가요? 정말 다른 거죠. 여러분 1번 URL은 제가 매일 설명을 하잖아. 저희가 첫날 설치했던 그 Node.js라는 모듈 중에서 하나를 가져온 게 이 URL이고 이 두 번째 URL은 이 리퀘스트라는 얘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능 중에 URL을 쓰겠다는 거야. 이름만 똑같을 뿐이지 완전 다르죠. 완전 달라. 자, 그럼 이렇게 수정한 상태에서 여러분 저장하시고 EX02.j에서 컨트롤 S 자, 저장하시고 밑에 터미널 중지시킨 다음에 다시 실행하시고 자, 그리고 HTML에서 버튼 한번 클릭해 볼게요. 자, 클릭하고 여러분 한번 콘솔 창업 봐봅시다. 자, URL 하면 여러분 그대로 가져오죠, 이거. request.url 하면. 그래서 콘솔 창에 이렇게 나오는지 여러분 한번 봐봅시다. 콘솔 창에 이렇게 나오는지. request.url을 찍었을 때. 자, 다들 여기까지 확인하셨으면 자, 찍혔죠? 여러분 이 밑에 있는 거 제가 아까 설명했던 거 기억나세요? 페비코.ic요? 이게 그거야. 자, 이 첫 번째 여러분 이 요청은요. 세트가 두 개 있잖아. 이거 한 세트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아래 이거 한 세트가 있잖아. 자, 1번은 저희가 그 서브밋 버튼을 클릭했을 때 정상적으로 일어나는 요청이고 이 2번 요청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거 그 웹페이지 앞에 그 동그라는 이미지를 요청을 하는 거야. 이 두 번째 거는. 그러니까 두 번째 요청 필요가 없어요, 얘는. 얘는 그냥 자동으로 요청을 하는 거여서 얘는 필요가 없어. 저희는 이 첫 번째에 있는 요청 얘만 보면 돼요. 두 번째 뭐 페비코.ic오라고 나온 얘는 무시하셔도 된다. 무시해도 된다. 자, 1번만 보면 돼, 1번. 자, 다 뜨신 거 확인했으면 자, 여기서 여러분 이거 URL 뜬 거 그대로 컨트롤 C 복사해 봅시다. 그 URL에서 저희 가져온 거 얘 있죠? 얘 전체로 한번 컨트롤 C 한번 해볼게요. 콘솔 창에 뜬 거. 자, 컨트롤 C 하고 자, 리퀘스트 URL 아래에다가 붙여넣기 하시고요. 이렇게 붙여넣기 하고 지금 이게 리퀘스트 URL로 가져온 값이죠. 이게 구석 처리할게요. 이렇게. 자, 주석 처리를 이렇게 하시고 자, 이제부터 좀 중요한 건 아닐 거예요. 중요한 거. 자, 그럼 이렇게 그 URL을 통해서 값을 보내는 방식을 뭐라고 하냐면 쿼리 스트링 방식이라고 해. 쿼리 스트링 방식. 얘가 URL을 통해서 서버로 값을 보내는 방식을 얘기를 합니다. URL을 통해서 서버로 값을 보내는 방식을 얘기를 하는데
자, 이 쿼리 스트링은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쿼리 스트링은 쿼리 스트링 즉 URL을 통해서 값을 보내겠다의 시작은 물음표야. 이 물음표. 만약에 URL에 물음표가 붙어 있으면 쿼리 스트링을 시작하겠다라는 겁니다. 이 물음표가 붙어 있으면. 자, 그리고 지금 세트를 보면 이 세트 하나랑 이 세트 하나 두 개가 있거든요. 이게 지금 사용자가 input 태그에서 입력한 값들이잖아. 얘가. 그래서 이 한 세트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면 첫 번째 있는 거는 name 값을 얘기를 합니다. name 값. name 값을 얘기를 하고 실제 그 뒤에 있는 값은 value 값이라고 해서 사용자가 입력한 값을 얘기를 해요. 여러분 중요해. 엄청 중요해. 자, URL을 통해서 가는데 처음에 있는 이 num1이라는 거는 input 태그의 name 값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input 태그 name 값 전에 설정했었죠. 자, 그리고 두 번째에 붙어있던 얘 같은 경우에는 실제 사용자가 이 input 태그에서 입력한 value 값을 얘기해요. value 값을. 그래서 name과 value 값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면 우리는 이 name을 열어보면 뒤에 있는 이 value 값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쿼리 스트링의 시작은 이 물음표로 시작을 한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이 1, 2, 3이라는 값을 한번 빼와야겠지. 이 1, 2, 3이라는 값을. 자, 그러면 이 1, 2, 3 사용자가 입력한 값을 어떻게 이제 딱 이 num1과 num1을 가져오냐면 자, 그 밑에다가 이제 모듈 쓸 거야, 이거. 얘 쓸 거예요, 이제 모듈. 자, 지금까지는 이제 전체 그 쿼리 스트링 값을 가져오는 역할을 했고 이제 딱 이 URL 모듈을 통해서 딱 우리가 필요한 num1과 num2만 빼올 겁니다. 굳이 여러분 이런 기호들은 필요 없잖아요, 지금. 이런 기호도 필요 없죠. 자, 빼올 건데 자, 여기에다가 URL이라고 그대로 입력하시고 위에 가져온 모듈의 이름을 그대로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이 모듈이 가지고 있는 기능 중에 parse라는 기능이 있어요. parse. 자, parse라는 기능이 있죠. parse라는 기능이 있고 자, 그럼 어떤 거를 구분을 할 거냐? 어떤 걸 구분을 할 거냐? 그 괄호 안에다가 자, 현재 사용자가 보내오고 있는 이 request.url 값을 분석을 할 거다. 라고 이렇게 넣어줘요. 자, 첫 번째는 건 모듈 URL을 사용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URL은 실제 사용자가 보내오고 있는 이 URL 값을 분석하겠다고 여기다 넣어주는 거지. 자, 1번은 모듈 URL, 2번은 우리가 실제로 분석해야 하는 URL을 얘기를 하는 거고 자, 그 다음으로 이 request URL 여러분 여기다가 콤마 하나만 해주세요. 콤마. 자, 콤마 해가지고 나는 얘를 어떻게 구분할 거냐면 키와 value 값으로 구분을 하겠다라고 해서 여기다가 true라고 입력해줘요. true.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여러분. 얘는 name과 value 값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얘를 name과 value 값으로 구분을 해주겠다라는 true라는 값을 여기다 넣어주고요. 이건 이미 이렇게 사용하겠다라고 이 parse라는 기능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분석하고 싶은 URL 넣고 name과 value 값으로 구분하겠다는 true 값 넣어주고 자, 마지막으로 뒤에다가 점 하시고 얘가 쿼리 스트링이기 때문에 뒤에 쿼리라고만 이렇게 붙여주면 끝납니다. 쿼리라고만 붙여주세요. 쿼리라고만. 자, 그리고 앞에다가 이 분석된 얘를 변수에다가 담아줄게요. 분석된 얘를 얘도 쿼리라고 담아줄게요. 자, 이렇게. 자, 그러면 URL 모듈을 통해서 사용자가 보내오고 있는 그 쿼리 스트링을 분석을 하고요. 그 분석된 값은 여러분 이 쿼리라는 변수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 안으로. 자, 그럼 이거 한번 콘솔 창으로 한번 찍어봅시다. 밑에다가 여러분 콘솔 좀 로그 해가지고 자, 콘솔 점 로그 해서 여기에다가 쿼리라고 그대로 이렇게 입력해 볼게요.
그럼 어떻게 분석됐는지를 바로 확인하는 거죠, 여기에서. 자, 그리고 여러분 저장하시고요. 저장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서버 중지시켰다가 다시 실행해서 HTML에서 값 입력해가지고 밑에 있는 콘솔 창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밑에 페빈코라고 된 이거는 필요 없다 했죠? 이거 보지 마세요. 페빈코로 된 이건 무시하셔도 돼요. 그 첫 번째 있는 한 세트만 저희 보시면 돼요. 한 세트만. 자, 한 세트를 열었을 때 그 쿼리라고 치킨 쪽에 제가 네모 쳐진 것처럼 이렇게 출력되면 돼요. 즉 그 리퀘스트 URL 쿼리 스트링을 분석을 해서 얘가 구분을 지어놓은 거지. 이렇게 한 세트가 있고 이렇게 한 세트가 있다. 너 1과 너 2가. 혹시 이렇게 안 나오시는 분 얘기해 주세요. 가서 봐드릴게요. 자, 우리만 더 못하 안 나오면 잘한다. 코드 잘 나오네. 자, 그럼 여러분 이제 쿼리가 이 쿼리를 찍었을 때 이렇게 그 URL을 분석해가지고 딱 분석해서 구분 지어주는 거 확인했으니까 써먹어야지. 여러분 그 밑에 콘솔.로그 써가지고 자 콘솔.로그에서 찍어봅시다. 사용자가 입력한 num1 값. 이거 그대로 한번 찍어볼 거예요. 자, 이거 그대로 한번 찍어볼 거예요. 사용자가 num1 값. 자, 그럼 딱 여기에서 어떻게 딱 사용자가 입력한 num1 값 딱 하나만 가져올 수 있냐면 우리 아까 얘 찍으려고 쿼리 입력했죠. 그대로 쿼리 입력해. 자, 쿼리에서 num1 값 가져올 때는 점 하시고 num1이라고 쓰면 돼요.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 뭐가 나오겠어요? 출력하면 여기서 출력 그치 1, 2, 3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쿼리라는 얘가 가지고 있는 애 중에 네임 값 num1을 출력해 주세요라고 하면은 뒤에 있는 여러분 밸류 값은 1, 2, 3만 출력이 돼요. 네임 값은 우리가 구분 짓기 위해서 가져온 거잖아. 그래서 num1을 실행하면 1, 2, 3이 나온다. 자, 그럼 그대로 똑같이 해서 얘 그대로 여러분 컨트롤 C에서 밑에다가 붙여넣기 한 다음에 밑에는 num2 값 출력해 볼게요. num2 값. 자, num2 값 출력할게. 1값이라니까. 자, 그리고 저장하시고 컨트롤 C, 컨트롤 S, 컨트롤 S 저장하시고 밑에 서버 중지시킨 다음에 다시 한번 서버 실행하고요. 여러분 저장하고 서버 실행시키고 자, 그 다음에 HTML로 가서 여러분 1하고 2 써볼게요. 1하고 2 1하고 2 입력하고 버튼 클릭.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거 헷갈리면 안 돼. 페비코 보지 말고 페비코 보지 말고 가장 처음에 나오는 얘 확인하세요. 첫 번째로 나오는 얘. 그러면 딱 1과 2 나올 거예요. 1하고 2. 자, 혹시 안 나오시는 분? 이렇게 명확하게 사용자가 입력한 그 텍스트에서 입력한 num1 값과 num2 값이 출력되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자, 혹시 안 되시는 분 올라거나.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자, 지금 여러분들 다 오타가 많아, 오타가 엄청 많아, 오타가. 자, 그럼 이거 한 번 더 복습하고 넘어갑시다. 중요한 거 배웠으니까. 제가 하나하나 설명드릴 테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흐름으로 한번 가봅시다. 자, 여러분 HTML에서 사용자가 값을 입력을 하게 되면 자, 예를 들어서 num1이라는 input 태그의 숫자 1을 입력을 하고 자, num2라는 input 태그의 숫자 2를 입력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그럼 여기에 여러분은 서브밋 버튼을 누르면은
당연히 저희가 어디에다가 이 액션 부분에다가 사용자가 값을 입력을 했을 때 이 3000번 포트를 가지고 있는 서버 페이지로 이동을 해달라고 이미 지정을 해놨잖아. 그 서버 버튼을 딱 클릭을 하면 사용자가 입력한 이 값들을 가지고 이쪽으로 이동을 해요. 자, 그럼 이동해 봅시다. 자, 이동하면 여기로 오겠지. 왜냐면 저희의 지금 포트 3000번은 여기니까. 자, 이쪽으로 와요. 자, 그럼 사용자가 입력한 이 두 가지의 값은 그대로 리퀘스트 안으로 들어가요. 리퀘스트 안으로. 근데 그 리퀘스트에서 어떤 부분에서 가지고 있냐면 여기 그대로도 리퀘스트 나오잖아. 리퀘스트가 가지고 있는 기능 중에 URL이라는 기능이 있다. 그럼 그 기능은 뭐냐면 사용자가 보내오고 있는 쿼리 스트링 값을 그대로 출력을 해준다. 근데 문제는 이 리퀘스트 URL을 출력을 하면 이 자체가 문자 통으로 하나로 묶여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넘 1값을 빼서 쓸 수가 없어. 이 상태로라면. 그래서 뭘 이용했냐면 그 Node.js가 가지고 있는 모듈 중에 URL이라는 모듈이 있어요. 그래서 그 Node.js 프로그램에서 URL이라는 모듈을 가져온 거지. 왜? 얘를 분석하려고. 얘를. 그래서 얘를 그대로 여기다가 쓰죠. 얘를 이용해서 분석을 하겠다. 뭘 분석할 거냐면 현재 사용자가 쿼리 스트링으로 보내오고 있는 이 리퀘스트 URL을 분석을 하겠다는 거야. 어떤 기준으로? 쿼리 스트링 기준으로. 그래서 분석이 완벽하게 된 얘가 다시 이 쿼리라는 변수 안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이 쿼리에서 분석이 된 거에서 그대로 얘를 여기다가 다시 출력을 하죠. 그럼 쿼리에서 사용자가 입력한 num 1값을 찍고 num 2값을 찍으니까 그대로 여기에 있던 1과 2가 출력이 되는 겁니다. 1과 2가. 머릿속으로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럼 여러분들은 자, 이 아래에다가 자, 콘솔 좀 로그 해가지고 로그에서 num 1과 num 2의 합을 여기다 한번 구해보세요. 자, 여기다가 num 1과 num 2의 합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바스크립트 시간 때 문자를 한글로 바꾸는 거 분명히 배웠을 거거든요. 좀 기억이 안 난다 하시면 구글에다가 자바스크립트 문자 한글로 변환 쓰면 바로 나올 거야. 그치, 이거 승현씨 잘한다. 승현씨 바로 쳐보잖아. 기억 안 나신 분들은 바로 쳐서 한번 봐보세요. 우리 이미 num 1과 num 2 값은 알고 있잖아. 그럼 그 두 수의 합만 출력해 주면 돼요, 여러분. 그 두 수의 합만. 자, 다 하신 분들은 숫자 1 올려주세요. 숫자 1. 자, 그럼 지금 우리는 문자를 숫자로 바꿔줘야 돼. 문자를 숫자로. 숫자를 문자로 아니야. 문자를 숫자로 바꿔줘야 돼요. 파빈코는 녹화 영상 보세요. 장난이고, 파빈코가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제 사용자가 이 서버 페이지를 호출을 하잖아. 호출을 하면 요청이 두 개가 가요. 요청이 두 개가 가. 우리 딱 버튼을 한 번 클릭을 한 것 같지만 요청이 두 개가 가요. 이 중에서 하나의 요청은 실제로 우리가 버튼을 클릭했을 때 요청을 얘기를 하는 거고, 하나의 요청은 어떤 요청이 가냐면 우리 그 웹 브라우저 할 때 그치 그 이미지 그치 이제 얘를 찾아달라는 그 요청이 하나가 더 가요. 그래서 두 개가 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자꾸 설명을 드리지만 꼭 우리 실습할 때 꼭 우리 두 개가 뜰 거야. 그러면 pabinco.ico부터 뜨는 이 요청은 무시하세요. 얘는 무시하셔도 돼요. 얘는 무시하고
첫 번째에 있는 이 요청만 확인하면 돼요. 팝인콘 무시하세요, 여러분. 자, 여기까지 하고 쉬는 시간 갖고 다시 와서 그 다음 이어가도록 할게요. 다들 쉬는 시간 갖고 오세요.